네, 잠시 후 10시부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잠시 후 1시간 20분쯤 뒤면 앞서 언급해드린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와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인데 이 4명이 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건지 그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라든가 혹은 이태원 참사 문제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이제 전현희 의원들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해서 이제 부적법한 감사를 했다. 따라서 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탄핵이 소추가 됐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이 검사들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부실한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혹은 검사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일단 탄핵 소추가 된 것이고요. 이제 오늘 잠시 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잘못됐다라는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검사장도 마찬가지로 예. 이 언론 보도나 혹은 언론 발표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하고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보더라도 이런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 역시도 지금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예, 지금 100일가량이 지난 오늘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자체가 다 내용들이 다른 거라서 일괄되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진 않나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 사건들에 대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이런 재판을 하게 될 때 순서대로 결국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출된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 그리고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사실관계의 특정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검사들의 탄핵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 측의 그런 거부로 인해서 조사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되는 이 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실관계의 특정이나 확인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건의 그 변론기일에서도 이 점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회 측의 탄핵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계속 특정되지 않는다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재판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면은 이 사실관계 특정부터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일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헌법 그리고 법률상의 위법이 있는지 위헌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최재 이제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조금 봉착해 있지 않나라는 상황 그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는 인용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측 때문에
오늘 결과로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이 인용 기각이 4대4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결론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사건, 오늘 이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진숙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재판관들의 시각에 따라서 이 감사 수사의 경우에는 뭐 감사원이나 또 검찰의 그런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문제되는 감사나 수사에는 부당함이 존재하고 이것이 헌법 그리고 법률에 위반하는 수준이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는 그런 재판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든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반드시 의견을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력이 또 비교적 중대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의견이 조금 불일치한 상태에서 결론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이번 탄핵 사건의 결론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혹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선 그 의견은 사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결국 그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향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대4로 이제 기각과 인용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언론에서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당히 좀 일치해서 갈려진 의견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이 결과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핵 사건의 그런 무게감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게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무엇보다도 이 감사 수사가 부당했다라는 그런 사유와 이 계엄 선포가 부적법하다라는 사유 자체는 그 재판관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좀 중대성이 충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핵 심판의 결론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헌재는 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내리게 됐고 또 윤 대통령과 탄핵 심판의 쟁점 일부가 겹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남아 있잖아요. 헌재가 이렇게 순서를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예측하기로는 이미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 중대성을 고려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들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다른 탄핵 사건들이 먼저 선고가 된 상황인데 우선은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쟁점 자체가 많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측의 주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고 또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탄핵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이제 오늘 선고가 되는 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 사건은 쟁점이 조금 간단하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조금은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재판들을 일단 지연해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고를 하자라는 판단을 한 것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윤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제 중첩되어 있는 공통되어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과
동일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렇다면 조금 고심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고 시점을 나누어서 오늘 선고들은 먼저 진행을 하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뤄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 한 14일 전후였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화요일 25일에 최종 변론이 있었고 이제 2주가 훌쩍 지난 이제 시점이 됐는데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무척이나 첨예하고 또 그 결과 자체가 어떤 쪽으로 나든 간에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일부 견해는 지금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의를 거쳐서 의견이 일치가 됐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이제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또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구속 취소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그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한편으로 다시 한번 문제가 된 것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위법한 수사였다라는 점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최대한 결론을 내는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불필요한 비판이나 혹은 비난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완결성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평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 사실 결국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는 사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이후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탄핵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엄 선포 직후랑 그리고 현재까지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왔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증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국회의 그런 기능을 저해시킨다거나 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이런 문제점들,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애초에 그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계엄 선포의 목적이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지금 쟁점 자체는 결국에는 이 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이 문제인데 결국 이 지지율의 변동과는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쟁점은 계엄이라는 상당히 이제 헌법적으로도 중대한 그런 선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지율이 높아졌다 혹은 낮아졌다 이것을 두고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증거 자료로는 쓰일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어제 법사위에서 김소구 법무부 장관 대행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지만 즉시 항고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배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법원행정처장의 그런 발언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법원인데 네. 이제 검찰에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불복 수단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기 힘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만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구속 취소에 중요했던 그 결정 근거가 결국에는 이 구속 기간의 산정 문제였습니다. 네. 이건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떠나서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검찰의 관행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바꿔놓는 그런 결론이었고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근거였습니다. 실제 검찰에서도 이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하지 않지만은 지금 실무 그대로 이때까지 이어져 왔던 관행 그대로 구속기간 산정하는 방식은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예. 결국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밝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아직 기간이 14일까지라고 하니까 검찰이 어떤 다른 결정을 내릴 여지는 남아있다고 좀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즉시항고는 포기를 해서 일단 네. 재판의 효력은 집행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다만 일반 항고를 또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항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주일의 그런 기간은 없기 때문에 제한 기간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검찰 쪽에서는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를 고민을 해서 오늘 또 회의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불복을 하지 않기로 한번 결정한 이상 실제로 이제 이런 일반 항고, 보통 항고까지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앞선 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 신청을 한 이유 그리고 이게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순하게 보자면은 해당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이 이제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은 위헌이 의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두 번째 이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한 것인데 예. 뭐 해당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신청을 했던 것은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된 규정이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도 사실 몇 번의 그런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합헌적인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판단을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지금 초기 대선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선거 2주를 앞둔 지금 시점의 판단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실제로 조기 대선이 앞으로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시점인데 예. 만약 이재명 대표가 2주 후에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는다,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을 선고받는다라고 한다면 대선 출마 자체가 이제 조금 불투명해질 수가 있고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결국에는 인정이 됐을 때 재판이 정시가 되는 이런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뭐 위헌성 여부를 판단받겠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재판 선고 시점을 조금 늦추겠다라는 그런 의도 역시도 포함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주요 법적 재판들 그리고 쟁점들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